안녕하세요.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쇼핑몰과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아니면은 헛소문들,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들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세무는요, 전문가에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설턴트 많이 하고 강의 많이 하면요. 세무는요, 세무사 가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저는 세무사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초반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세무사 만나기 부담스러우니까 하시는데 적어도 그러면은 세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사 아니면 재무설계사 여러 가지 금융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다 이야기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좀 배우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오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쇼핑몰 하면 세금 때문에 힘들대더라. 세금이 문제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쇼핑몰 하는데 왜 세금이 문제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전혀 세금에 대해서 이슈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앞으로 이제 제가 세무에 대한 이야기,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먼저 여러분 국세청에, 그러니까 세무서에 가셔갖고 사업자 낸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죠? 그렇죠.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라고 말씀드리죠. 대부분 쇼핑몰은 법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업자의 종류를 그냥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나누죠. 개인 사업자는 오롯이 내가 책임지는 게 개인 사업자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법인을 세웁니다. 하나의 독립된 객체를, 인격체를 하나 세우거든요. 회사체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회사를 세워서 책임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주주들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냐면 당연히 세금 문제도 다르겠지만 세율도 다르지만 개인 사업자로 많이들 하십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정하고요. 세무서에 갔습니다. 쇼핑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간이가세냐 일반가세냐 물어봅니다. 뭐야? 간이가 뭐고 일반이 뭐야? 그렇죠. 부가세 기준으로 간이랑 일반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부가세 기준을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가 4,800만 원, 연매출 4,800만 원 기준으로 간이와 일반을 나눕니다. 한마디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다 간이가세, 이상이다 일반가세로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교수님, 저는 이제 사업 창업하러 가는데, 이제 쇼핑몰 하러 가는데 내가 1년 매출이 4,800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내가 예상했을 때에 4,800만 미만일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은 간이가세로 신고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매출이 4,800만 이상일 것 같다. 그럼 일반가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우리가 쇼핑몰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라든지 아니면 세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 측면을 고려한 다음에 간이로 갈지 일반으로 갈지 고민을 하는데 우린 지금 쇼핑몰 얘기잖아요. 쇼핑몰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쇼핑몰일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 사업자는 초반에는 많이 없고요. 무엇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많은 이슈들이 없어요, 사실. 쇼핑몰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B2C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에 대한 이슈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또 간이랑 일반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세금을, 그러니까 부가세를 납부를 했을 때의 시기가 좀 다릅니다. 시기라기보다는 횟수가 좀 다르죠. 간이가세인 경우에는 1년치를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간이가세의 목적, 세무당국이 간이가세를 왜 만들었느냐?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간이가세거든요. 예전에는요, 간이가세 1년에 2번이었어요. 정말로 옛날에. 근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간이가세는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가세인 경우에는 1년에 2번을 냅니다. 언제냐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내고요.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분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면 돼요. 이게 정기신고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교수님, 저는요 법인도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고 일반 가세자인데 부가세 내라고 낼 때도 아닌데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런 거는요, 여러분 기뻐할 일입니다. 뭐냐면 정부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이 사업체가 굉장히 매출이 높다 보니까 부가세를 나눠서 내게, 그러니까 1년에 2번 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예납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눠서 내라 이거죠. 그러면 고지서를 날려요.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라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을 좀 나눠서 낸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정말로 매출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좀 1년에 4번을 내지만은 보통은 일반과세인 경우에는 1년에 2번을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대표적인 간이랑 일반의 차이인데, 간이랑 일반의 가장 큰 또 차이가 뭐냐면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부가세 계산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냥 일반과세는 심플합니다. 그냥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돼요. 근데 부가세의 기본적으로 업종에마다 부가세율이 다르거든요. 간이과세는 거기에다가 10%를 다시 곱합니다. 그러니까 더 낮아져요. 부가세율이. 그래서 거의 간이과세는 사실 부가세를 거의 안 낸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인 경우에는 또 한 가지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세금 계산서가 간이과세는 발급이 안 된다. 일반과세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된다. 이 차이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는요, 정부가 이 사업체에 대한 어떤 세무를 매기기 앞서서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세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투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세금 계산서인데요. 사업 때 사업자로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에게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죠? 쇼핑몰이죠. 우리가 실제로 B2B 안 하잖아요. B2C죠. 대부분이 소비자한테 팔죠. 세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죠. 뭐 영수증을 끊어준다든지 카드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업이 쇼핑몰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 회사 대 회사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문제 항상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일반과세로. 근데 우린 쇼핑몰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사실 얘기하면 더 긴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부가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도 꼭 보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까지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